안녕하세요.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 판례 분석 두 번째 시리즈 신장내과 편 7번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주의대 이미진입니다. 용인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의 조덕규 교수님, 그리고 법률사무소 해율의 신현우 대표 변호사님,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의 김소연 원장님, 손유미 연구원, 이유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신장내과 7번째 사건은 환자의 과거력, 문진 미비와 약물 투여 후 증상 미개선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른 사건입니다. 사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유미 연구원 사건 소개 부탁드립니다. 환자는 사고 당시 32세 여자로 2004년 관상동맥 스텐트를 삽입한 과거력이 있습니다. 2006년 5월 2일 13시 25분 좌하방으로 복통을 호소하며 산부인과에 내원하였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자궁에는 이상 소견이 없었으나 요로결석이나 대장질환을 의심하여 의원으로 전원하였습니다. 13시 55분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복통을 호소하였습니다. 피고 의사는 과거 병력과 현재 복약 중인 약물을 문진하지 않고 단순 요로결석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진통제를 투약하였습니다. 10분 후 환자는 실신하였고 기도 확보 후 응급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구급차를 요청하여 15시 22분 환자를 A병원으로 전원하였습니다. 환자는 당시 의식이 없고 혈압이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기간 내 삭관을 시행한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16시 20분 사망한 사건입니다. 환자의 사망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을 포함한 동맥경화가 원인이었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적절한 진단 및 치료 기회를 미제공한 부분입니다. 법원은 피고병원에서 과거 병력과 투약 중인 약물에 대한 문진을 소홀히 하였으며 두 차례에 걸친 통증 완화제를 투여한 후에도 통증이 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질환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적절한 진단 및 치료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과실 여부에 대해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환자의 과거력 문진 미비와 약물 투여 후 증상 미개선에도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아 사망에 이른 사건입니다. 원인별로 하나씩 재발 방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의료진을 포함한 직원 측면입니다. 환자의 과거력과 복용하는 약물에 대한 문진을 하지 않은 부분의 재발 방지는 분과별 세부 진료 지침에서 문진 항목에 포함시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약물 투여 후에도 통증이 나아지지 않은 경우에 대한 치료 미흡에 따른 재발 방지는 통증 완화제 투여에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다른 질환을 의심하고 적절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의료기관 측면입니다. 진료 시 문진 절차가 미흡한 측면의 재발 방지는 질환에 대한 추후 관리 및 교육과 안내 책자가 필요하며 중요 약물 사용 시 본인이 해당하는 약물 복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환자 측면입니다. 의료진에게 과거력을 고지하지 않은 부분의 재발 방지는 진료 시 본인의 의료 정보를 제공할 책임에 대하여 언론 매체를 통한 범국가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법 제도적인 측면입니다. 의료기관 간의 환자에 대한 중요한 정보에 대해 전달 및 공유 체계가 부족한 부분의 재발 방지는 질환에 대한 환자 교육이 필요한 안내 책자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환자가 진료 시 본인의 의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책임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력이나 투약 중인 약물에 대한 문진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문진을 실제로 하기는 했었는데도 그 기록 자체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조덕규 교수님 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말씀해 주실 부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케이스 중에서 가장 황당한 케이스인데요. 이거는 판결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이제 주 증상이 가장 중요한데 가슴하고는 전혀 무관한 좌하복부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복부는 명치 부위까지는 심장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목부터 명치 부위까지가 만약에 아프다 그러면 심전도를 찍고 심장 부위를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 좌하복 보면 여성인 경우에는 이제 특히 비뇨 생식기 쪽에 문제이거나 아니면 장 쪽에 문제일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진단한 시기에도 좌하복부가 심근경색을 의심한다 이런 내용은 절대 없습니다. 이거는 확률적으로 두 가지 병이 같이 있었거나
있었고요. 심근경색증은 우연히 나타난 예전에 병이 악화돼서 생긴 두 가지 질환이 동시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배가 아파가지고 오히려 통증이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심근경색증이 이제 유발돼가지고 나타났을 가능성은 있겠지요. 이게 이제 문진을 소홀히 했느냐, 문진을 소홀히 한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문진 소홀히 했다고 프로시저가 잘못됐을까요? 나는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진통제 주고 보는 게 좀 맞았을 거고요. 그거에 대한 진단이 잘 안 됐다 그러면 초음파나 CT나 이런 걸 찍으려고 타병원에 아마 의뢰서를 써주든지 이런 식으로 갔을 거고, 그게 응급질환이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판결은 조금 잘못되었고, 그리고 그냥 일반의가 봤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40대 초반까지는 여자분들이 생기는 경우는 절대 없다 그랬는데 32살 여자 환자가 스텐트를 주관지라고 심장이 가장 중요한 혈관에 스텐트를 넣었다는 것 자체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흔하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너무 떨어지고 진단하기에 맞는 그런 주증상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다는 재판부의 판결은 명백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가지 질환이 같이 있는 것에서, 그리고 또 환자가 이제 당연히 그렇게 큰 질환이 있었으면은 그런 게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한데 그거를 얘기 안 했다고 그걸 꼬투리를 잡아서 뭐 인정 책임을 물었다는 것도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력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건 맞지만 일단은 이 심장 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진료의 프로세스에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신현호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좀 다른 생각에 지금 우리 이제 이 문진 위반 사건들이 몇 건 있었어요. 과거에 그 지방에서 그 18살 그 환자가 사랑니 뽑고 나서 봉화직염으로 이제 결국 사망을 했는데, 이 당시에 이 환자가 임신 중이었었어요. 본인이 임신 여부를 치과에서 물어봤는데 임신 안 했다고 했고, 부검 결과는 이제 태아가 발견이 됐고, 뒤늦게 같은 대학병원 내과로 보내서 이제 결국 사망한 그런 사건인데, 그때도 대법원에서 본인이 문진을 했을 때 18살짜리한테 너 임신했느냐고 물어보면은 당연히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럴 경우에도 왜 임신 여부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물어보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판례 중에 하나를 보면은요, 문진의 구체적인 진행법은 의료 관행에 따르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의사의 주임의 규범으로 삼아야 할 의료 수준이다. 중요한 거는 문답의 발전에서 피질문자, 그러니까 환자의 협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주도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어디 가느냐 의사의 채무이다. 질문 하나라도 전문의에게는 그 나름의 방법이 있을 터이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의료기관으로서 식견 획득의 채무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질문은 기승전결식으로 발전시켜나면서 환자의 현재력, 과거력, 가족력, 투여 약물 등을 확인해야 될 주의무가 있다고 하는 게 우리 법원의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수사기관에서 때로는 유도신문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본인이 숨기려고 하더라도 이거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니고 이러이러한 취지로 물어보는 거니까 이건 답변을 해줘야겠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 뭐 아랫배가 아픈지 상복부가 아픈지 등이 아픈지 정확히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을 배제하기 위해서 혹시 여기가 어떠냐, 이럴 때는 어떠느냐고 물어보거나, 현재력, 그러니까 과거력 같은 거나 가족력도 오히려 그 유도신문을 통해서도 좀 물어봤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 아쉬움이 남아요. 그때도 답변이 안 나왔다면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이제 오진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가. 단순히 문진 책임만 지금 여기 물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은 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문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문진 의무가 있죠. 근데 환자가 얘기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건데,
제가 요번에 요 사건에 해당돼서 국한돼서 얘기해 보면은 결국에는 문진을 했다 하더라도 똑같이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 질환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배가 아팠던 거랑 심장 아팠던 거는 영 다른 병이라고 두 개 같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이제 유도신문 얘기하셨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제 경험적으로 제가 응급실 당직을 쓸 때 여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왔는데 배가 아프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배를 이제 열고 이렇게 봤는데 아무리 봐도 임신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혹시 임신 뭐 이렇게 물는데 뭐 고등학생인데 뭐 그러냐고 이제 옆에서 엄마가 말을 가로채면서 대답을 가로채고 아니라고 막 그랬는데 제가 몰래 검사를 해서 임신인 거를 얘기해 드린 게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요새는 저희가 원하지 않는 검사를 한 거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유도신문에 관련된 거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고 문진을 꼭 꼼꼼하게 다 잘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그 환자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입증 책임을 그 환자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리는 건 좀 무리가 아닐까. 이번 케이스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케이스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판례 중에 재즈 댄스를 1시간을 췄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심근경색증이 있는 사람이 재즈 댄스를 어떻게 1시간을 춥니까? 그건 걸어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급성으로 나타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제 조치를 취하지 못할 정도로 급성으로 나빠져서 사실은 40%가 죽는 병이 급성 심근경색증이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복부 아픈 거랑 그 급성으로 아픈 거는 다른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아까 왜 봉화직림 사건이 네. 그 담당했던 그 치과대학 교수들하고 판례 평석을 했더니 지금 네네. 그런 말씀이에요. 18살 그 여자애한테 임신했느냐고 물어보면은 옆에 있는 부모가 멱살 잡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딸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모욕적인 질문을 하느냐. 임상의 현실을 잘 모르는 얘기다라고 이제 그 항변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임신 상태에서 사망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아주 건강한 전혀 심장에 대해서 이상이 없던 환자가 아니고 협심증 진단도 받았고 더 나아가서 스텐트 삽입, 관상동물 중지술까지 했던 환자라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의심을 하고 그래도 지나가는 얘기라도 질문을 한번 해서 거기서 룰아웃 시켜놨더라면 면책이 될 수 있었는데 그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산부인과적인 질환으로만 진단하는 바람에 이게 책임이 좀 물려진 것 같아요. 뭐 증상도 전형적이지 않았고 나이도 너무 어리고요. 확률적으로 0.0000001%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케이스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 피고인 의사 선생님은 내과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병원이라면은 협진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병원 내에서 이제 병과된 거랑 비슷하게 처음에 갔던 곳이 산부인과였고 그러니까 그 산부인과 선생님이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보면 좀 히스토리를 더 정확하게 해놨었으면 그걸 바탕으로 전과가 됐으면은 내과 선생님도 협심증도 다시 또 의심하고 했을 텐데 이제 산부인과에서 넘어올 때 그냥 일단 거기서 문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받으신 내과 선생님이 산부인과 선생님이 이제 말한 부분에 대한 것만 중심으로 해서 진단을 하시니까 문진 과정이 소홀해지지 않았는데 저도 그 의과대학에서 그 수업 받을 때 문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됐는데 이 내과 선생님은 왜 문진을 그렇게 소홀히 했을까라는 걸 보면 앞에 다른 산부인과 선생님한테 한번 거쳐서 온 환자니까 문진이 됐겠거니라고 생각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짧은 시간에 이제 많은 환자를 보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기본은 지켜야죠. 예, 기본은 지켜야 되는데
사실 추측하기도 어려웠고 증상도 전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뭐 예측하기 어려웠었고 예측을 했다 하더라도 그 프로세스가 바뀌지 않았을 것 같은 것이었는데 판례가 좀 그 내용은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환자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자기가 말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네,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는 있다 하더라도 근데 역시 프로세스는 바뀌지 않았을 거다. 네, 네. 심장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마지막 심장이 멎을 때까지 갑자기 어렸을 근데, 때 보니까 네, 네. 아마 근데 어렸을 요새, 그쵸. 직전에 가슴이 아픈 걸로 바뀌었겠죠. 네. 근데 2006년이면 요새 저희가 지금 백신을 맞으러 가도 최근에 아, 들어갔는데 네. 체크하면서 뭐 이전에 무슨 질환이 이게 다 돼 있잖아요. 아, 이제 네. 예, 좀 문진하시는 게 이게 좀 있지 않나요? 자가 진단해서 체크하는 게? 자가 진단 툴을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심장 질환 아픈 경우에는 진짜 18살짜리 여자아이도 꼼꼼하게 다 문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슴 통증이 있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큰 병이다 아니다 이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가슴 통증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는 아주 자세하게 물어보고 실제로 그 환자 때문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뺏겨서 요새 외래가 굉장히 늦게 끝나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자기 기관으로 처음 오는 신환, 자기가 보는 신환에 대해서는 처음 문진부터 실제 네, 검사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원칙이 아마 좀 지켜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네, 맞습니다. 뭐 그건 정석이긴 합니다. 예, 이게 저게 좀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거는 진료 계약을 체결하고 치료를 받는 거거든요. 환자는 치료해달라는 치료 청약을 하는 거고, 의료기관에서는 치료해주겠다는 치료 승낙을 하고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진료 계약이 성립이 돼요. 그러게 되면은 환자는 진료비를 지급할 채무가 있는 거고, 의료진은 환자를 치료해줘야 될 이행 채무가 있는 거거든요. 이때 환자가 의사한테 어떤 의무가 있느냐. 환자가 져야 될 의무는 진료비 지급 채무 이외에는 없다는 게 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의사가 어떤 지시를 하는데 환자가 그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과연 그럼 환자한테 지시 이행 청구권을 의사가 행사할 수 있느냐? 그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간접 채무라고는 표현을 쓰는데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때는 책임을 감경시키거나 면책시키는 정도에 불과하지 환자한테 강제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했어? 그러면은 그거는 네 책임 아니냐. 이거는 법적으로 윤리적인 비난이나 간접 강제로서 책임 제한의 사유가 될지는 몰라도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가 없어요. 그게 만약 있다고 그러려면은 환자한테 의사 질문에 대한 답변 이행 의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 책임을 환자한테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조금 환자 안전 쪽에서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기본적인 그런 어떤 의료의 행태는 지금까지는 그래왔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의료 소송에서는 그 책임에 대해서 의사나 의료기관이 이제 지는 것, 또 환자와의 관계 이런 걸 하는데, 저희가 이제 환자 안전 측면에서는 그거를 이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어떤 시스템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서 보자는 게 좀 더 많이 이제 주장하는 바인데,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죠. 아까 이제 되게 비특이적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라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의사들이 알기 어렵고 환자의 책임도 물기 어렵다면, 이런 경우에는 환자가 자기가 어떤 이런 특성이 있다라는 거를, 예, 여기 아까 이제 그 EHR이라고 해놨는데, 자기의 의무 기록을 자기가 가지고 다니든지 아니면은 의료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른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어서 이분이 스텐트 삽입을 했다면 그 기록이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가 아플 때나 어떨 때 계속 이런 사람이라는 거를 증명하면서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를 본인이 아니라 이제 시스템적으로 그게 같이 갖춰져야 된다는 게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누구의 책임을 가리는 것보다 사고가 안 나게 막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정보는 공유될 수 있는 체계를 국가 내지는 의료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는 것도 사회적인 책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백신을 맞으면은 첫 번째 백신 맞았을 때 부작용이 있었는데 두 번째 맞아서 또 이제 죽은 케이스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 맞았을 때 부작용이 있었다라는 건 두 번째 맞으면서 본인이 얘기를 안 하면 본인이 얘기 안 해서 났는데 그게 죽었다 그러면은 부작용에 대한 거를 노티를 했었을 때 두 번째 넣는 병원이 그거를 알 수 있는 체계가 국가에서 갖춰져 있으면 본인이 얘기 안 했더라도 국가적 입장에서 그 병원이 두 번째 백신을 안 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의 책임이냐 의료진의 책임이냐가 아니라 사회가 같이 갖춰줘야 될 부분이 또 있다라는 부분. 좋은 의견이신데 돈이 엄청 많이 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 정도의 의료 그 IT 환경이면 이게 이제 정보 보호나 이런 측면이 아니면 돈의 문제는 오히려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 사건 여기까지 다뤄볼까요? 이번 사건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